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학습법,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스킬,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구입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책 속에는 성적 향상을 위한 스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메타인지라는 이 개념은 꼭 부모로서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으로서 하나의 개인의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메타인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 자녀를 관찰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응원자로서 또 어떠한 조언을 주는 입장으로서도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적용법, 그런 팁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내용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메타인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책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타인지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에 관련된 거기에 관한 인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좀 어렵죠.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이 개념이 다가와야 하는데, 그냥 생각에 관한 생각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히 어떤 것인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메타인지는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우선 한번 소크라테스를 살펴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해서 신전에 쓰여 있는 문구를 설파를 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메타인지를 전파한 거죠. 이 대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의 메타인지를 길러라, 이렇게 설파를 한 것이고, 공자가 지식, 암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암이다. 이 자체가 메타인지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메타인지 적용 사례 같은 걸 볼 텐데, 그 사례를 보면 이 소크라테스와 이 공자의 가르침이 이게 바로 메타인지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자기 객관하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삶에 대한 암,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가 되겠죠. 보다 구체적인 느낌은 적용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 적용 첫 번째인데, 일단 EBS에서의 실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능 전국 0.1%, 전국 1%도 아니고 0.1%면 아주 대단한 탁월한 성적 우수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학생들을 랜덤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력 실험을 했습니다. 단어들을 주고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게 한 거죠. 단기 기억력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수능 0.1%가 아마도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자, 단기 기억력의 차이, 점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수능 0.1%도 70개, 일반 학생도 70개, 거의 똑같다는 거죠.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예상 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어요. 자, 수능 0.1%는 거의 자신의 점수를 거의 맞춥니다. 일반 학생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하지 못하죠. 자기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나치게 높게 예상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낮게 예상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아니, 자, 수능 0.1%면 대단히 두뇌가 우수하고 IQ도 높고 집안의 배경도 대단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IQ도 비슷하고 단기 기억력에 있어서 차이도 없고 뭐란 말인가. 자, 중요한 건 바로 메타 인지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수능 0.1%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가 대단히 정확하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바로 그게 알입니다.
그 공자의 개념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느냐면 모르고 있는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떤 열정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제한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 배분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이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름대로의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건 바로 이러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이것도 EBS 실험이에요. 3본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그다음에 그 해에 이제 서울대와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그 신입생들, 아주 대단히 탁월한 학생들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단어를 막 나열해주고 몇 개를 맞추는가. 명문대 신입생은 이제 46개를 맞췄어요. 자, 3본 중학교 학생들은 24개를 맞췄습니다. 46개하고 24개.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단어들을 암기를 했는가 물어봤는데 3본 중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막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것이고, 명문대 신입생들은 그 단어들을 카테고리화를 한 거예요. 범주화를. 우리 이제 정리하는 뇌 편에서도 공부했잖아요. 범주화, 인간의 어떤 뇌 능력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이제 범주화를 했다는 거죠. 벌써 인간관계의 유형도 뭐 친척관계부터 다 카테고리화를 하고, 물건, 뭐 우리가 인식하는 뭐 식물, 동물 이런 것도 다 범주화를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바로 어떠한 대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범주화라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에 대한 공부, 이런 게 바로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본 중학교 학생들에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이런 범주화의 방식을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테스트를 했더니, 그게 이제 2차 실험인데 3본 중학교 학생들도 41개를 맞추는, 그러니까 24개에 비해서는 2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취가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자, 3본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 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크게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바로 이제 메타인지의 능력을 갖고, 학습을 해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학습해야 되는구나, 범주화라는 이런 친구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자, 메타인지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메타인지 전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니터링입니다. 자신의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예요.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컨트롤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거구나, 이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야지, 그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제 메타인지 전략의 핵심 사항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가 이제 학습 능력도 굉장히 높여주고,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우리 삶에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 책은 뭐예요? 부모가 읽으라고 하는 책인데, 자녀의 메타인지를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 책에서 답변하는 건 뭐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냐? 메타인지라는 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좀 허망한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전반적으로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이신 리사손 교수님, 뭐 자신의 이제 학습 과정,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뭐 참고하고 적용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들,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방송을 찍는데 메타인지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송이 너무 공허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느낀 팁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인지가 높아서 학습 효과를 높게 나타난 이런 사람들 사례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성공한 학습자의 이제 공부법, 학습 수기 있죠. 이런 것
것들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뭡니까? 학습자들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공부적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학습 수기,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그냥 그 안에 있는 한 문장,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그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적용해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뭔가 타인의 메타인지를 내가 획득해보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는 거야. 많은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막 몰입을 하는데 몰입하는 시간, 집중도가 높다고 그래서 게임 실력이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 올라갑니까? 게임 공략집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게임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 그것도 메타인지죠. 그러니까 공략집을 공부해서 게임에 적용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성취를 낸 그런 사람들의 이제 학습법, 공부법,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 그 속에서 메타인지를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책들, 중학생이면 뭐 중학생의 어떤 학습법,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는 거, 그런 게 이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인지는 학습뿐만 아니라 뭐 사업, 뭐 예술 활동 등 인간 활동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사회생활 할 때도 메타인지 낮은 사람들 많이 보죠. 뭐 나 없으면 여기 망해. 그 메타인지 빵점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뭐 무슨 일 하면 다 자기가 다 했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실제 능력보다 너무 또 자신감이 처지는 경우, 이런 것도 메타인지가 약한 경우가 되겠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메타인지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쭉 공부해 봤던 거, 소크라테스 공자, 그다음에 EBS 실험, 그다음에 뭡니까? 모니터링, 컨트롤, 두 가지의 전략. 뭐 아주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 사업, 예술 모든 걸 할 때도 그 분야의 어떤 수기라든가 뭐 성공 수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그 안에서 메타인지적인 팁들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학연수를 가던, 뭐 워킹홀리데이를 가던, 자영업을 하던,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메타인지적인 수기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 속에 뭐 참고사항들 간단하게 나열을 해볼게요. 자, 숙제를 끝내야 놀러 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가 다 컨트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무의식적인 영역.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놀러 가려면 숙제를 끝내야 되면 숙제는 즐겁지 않은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뇌를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 속에 나오는 걸러져 온 것들, 주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 온 것들만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편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성과를 내면 돈을 주네? 이건 뭐야? 돈을 주면 이 일은 원래 재미가 없는 일인가 보네. 이렇게 무의식 속에 또 인식한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자기 과신을 좀 경계해야 된다. 특히 전문가, 경영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 과거에 이런 학습 방법이 최고야. 이러한 자기 과신. 그러니까 과거 대상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의 것에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 이건 왜 이런 거야? 이런 아이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고, 정답을 모르면 이거 모르면 이거 창피한데, 이런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아이의 호기심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면서 함께 대화해 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야?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호기심과 대화를 유지하는 거. 자, 어떤 그 수학자가 페르마의 최후라는 그런 걸 정리를 했어요, 공식을. 그 사람이 이제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과업을 달성한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던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 이걸 내 인생의 목표가 페르마의 최후를 정리하는 건데, 이 학교 교육은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야. 근데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이 결국엔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이거를 그 달성한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학교 공부는 이 일하고는 관계가 없어. 세상이란 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지식들이 얽히고 얽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하려면 학교 공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죠. 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뭐 공부가 뭐가 필요 있어? 그런 게 아니죠. 야구도 하나의 통계고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의 통계도 배우면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되고 도움이 되고, 물리학의 이론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간의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저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거 검색하면 되는데 뭘로 공부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죠. 검색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검색을 훨씬 잘하는 것이고, 그 검색을 통해서 훨씬 좋은 또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 디스플린, 규율이 좀 부여되면서 좀 학습을 좀 집중하는 이런 시기로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영국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교육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 수준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에 또 기인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너무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이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의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과 같이 뭐 검색하면 되잖아, 무슨 그게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메타인지가 나중에 발휘되려면 메타인지도 나름대로의 기본,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 자체가 아예 없어. 이건 메타인지가 어떻게 생겨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메타인지는 과연 무엇인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용기를 키우는 힘이다.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실수를 극복하는, 창피함을 무릅쓰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용기를 키우는 바로 힘이 메타인지다. 저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생 학습의 시대잖아요. 평균 수명이 높아가고, 그래서 이거는 메타인지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100세 죽을 때까지 학습을 지속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취도,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